안녕하세요. 임용주입니다. 오늘은요, 육아 상담, 육아 고민, 제가 부모님과 상담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저와 전화 상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저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세요.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담실이 있거든요. 거기 상담글 남겨주시면 저와 무료로 전화 상담하실 수 있어요. 혹시 우리 아이는 나 힘들게도 하지 않고 별 육아 고민도 없다 이러신 분들도 한번 들어와 보시면 아이 키우면서 이런저런 고민, 그리고 또 그 고민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또 솔루션도 찾을 수 있거든요. 함께 나누는 자리니까 홈페이지 상담실 들어와 보시고요. 여러분들 이야기 남겨주시면 저와 함께 아이들 이야기, 고민 함께 나누고, 또 특별한 비법을 찾아내지 않더라도 나의 답답한 속 누군가하고 나누면 좋잖아요. 오늘 이야기는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이가 부모가 생각하기에, 부모는 늘 객관적이진 않아요. 좀 유난히 우리 아이를 과소평가할 때도 있고 과대평가할 때도 있거든요. 어쨌든 부모가 보기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에 비해서 좀 체격도 작은 것 같고 목소리도 작고, 그리고 가만 보면 활발하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좀 쭈빅거리기도 하고 그런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런 부모님은 좀 안타까움이 있겠죠. 왜냐하면 좀 체격도 크고요, 목소리도 씩씩하고요, 친구들하고 재밌고 활발하게 놀면 그만큼 고민이 적거든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아이가 게다가 착하기까지 양보도 잘해, 여리여리해, 이런 마음이 들면은요, 같은 상황도 부모 마음에서는 이렇게 뭔가 한 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아이 노는 걸 보니까 3명이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두 아이한테 뭘 제안했는데 이 두 친구가 우리 아이의 얘기를 안 듣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아이들 따라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시무룩해 보이고 엄마 입장에서 너무 속상했던 거죠. 그리고 가만히 아이를 분석해 보니까 얘가 정말 이 밖에서 또는 교실에서 주도적으로 뭔가 이야기하고 리더까지는 아니어도 혹시라도 너무 아이들한테 이렇게 끌려다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게다가 아이가 좀 예민해요. 말에도 좀 민감하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면 오래오래 그 이야기를 가슴에 담아두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내성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꼭 내성적이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말에 민감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또 말을 또 잘 듣기도 해요. 왜냐? 싫은 말 듣기 싫어서 엄마가 얘기하면은 잘 새겨뒀다가 실천 잘하는 친구이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 아이가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속상한 겁니다. 어디까지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은 아이가 속상해서 들어왔는데 말도 안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딱 의젓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뭔가 침대 끝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더 속상한 거예요. 엄마가 말이라도 좀 하지 싶어서, 처음에는 보통 이제 엄마들이 처음에는 그래도 공감해주고 아이 얘기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뭘 물어보면 애들이 시원시원하게 답하던가요? 속상한 상태에서는 어른들한테도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네, 저 속상해서 그래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이 선뜻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엄마들 딴에는 아이의 마음을 좀 알아주고 싶어서, 왜 속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얘기인지 엄마한테 얘기해줘. 얘기해줘야지 엄마가 네 편이 돼서 해결도 하고 도와줄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대답을 안 해요. 속에서 조금씩 치밀어 오르죠. 그럴 때 엄마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래? 도대체 성격이. 너 무슨 일 있었지? 친구들하고 또 무슨 일 있었어?
밖에서 있었던 거를 왜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그래? 막 이렇게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따따따따따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딴에는 아이를 위로하고 뭔가 좀 공감해주고 이러려고 들어간 건데 오히려 아이의 마음을 더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고민은 뭐냐? 뭐 얘기를 해도 말을 해야 도와줄 거 아닌가. 그러니까 밖에서도 자기 의견 피력 안 해. 집에 와서 엄마가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않아. 아이는 여려. 양보도 많이 하는 것 같아. 목소리는 작아. 거기에다가 체격도 좀 작은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총체적으로 엄마가 속이 상한 겁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 객관적으로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답이 나오세요? 아마 영상 보시면서 엄마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풀에 풀어져서 나와서 그때 얘기하면 들어주면 좋은데 이런 생각도 드시죠. 근데 막상 내 얘기가 되고 내 일이 되면 그렇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또는 이성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부모 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엄마와 아이가 이야기를 나누려면 사실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한테 물어보면 좀 대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의 특성은 이미 머릿속에 마음속에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 뻔히 알거든요. 얘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도 답이 정해져 있어요. 항상 부모님의 함정이 뭐냐면 답정너예요. 엄마는 물어보지만 답은 정해져 있고 얘가 대답 안 하면 뻔하지? 그렇지? 해가지고 그거 봐. 그러니까 엄마가 하면서 막 블라블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이랑 얘기를 나눈다 하더라도 둘째나 또 첫째 아이가 있는 경우는 어때요? 그 시간을 그렇게 다른 아이들이 기다려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아이와 이야기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또 물어보고 대답 듣고 물어보고 기다렸다가 대답 듣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보통 엄마들이 아이한테 따다다다다 얘기할 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엄마한테 말 안 하려면 너 지금 왜 그렇게 표시를 내? 밖에서 무슨 일 있었지? 친구하고 또 싸웠어? 친구들이 안 놀아줘? 네가 가서 놀자고 해야지. 맨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엄마도 속상하단 말이야. 뭐 이렇게 지금 제가 몇 마디 했냐면 10마디 했어요. 근데 아이하고 대답 그리고 질문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다가가세요. 조용히. 속상한 일 있었어? 대답 안 해요.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대답 안 한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답은 합니다. 지금 엄마한테 말하기 싫어?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냐고. 지금은 말하기 싫으냐고. 근데 이것도 아이한테 좀 생각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좀 여유 있게 그래야지 다그치듯이 돼요. 왜냐? 엄마가 이미 속상하거든요. 그 모습을 그 꼴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린 너무 힘들어요. 그쵸? 남의 애 같으면은 아유 무슨 일 있었나 보다. 크다 보면 다 그런 일 있지 뭐 이렇게 되지만 내 아이한테만큼은 안 되는 게 이게 또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3번 정도 물어보고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답 나왔죠 뭐. 그래 얘가 지금 무슨 일 있구나. 한두 번 아닌데 지가 풀리면 말하겠지 싶어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방에서 나가시면 돼요. 누구야? 말하고 싶을 때 엄마한테 와서 얘기해. 엄마는 언제든지 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물러나야 되는데 아까처럼 막 5가지, 6가지, 7가지, 10마디를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속상한 아이 마음은 어때요? 더 속상한 겁니다. 엄마가 나를 더 화나게 만들고 더 속상하게 만드니까 애가 어때요? 더 위축이 되고 더 주눅이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저 봐. 저런 모습이니 친구들한테 당하겠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거실로 나와서 더 속이 상한 거죠. 여러분 체격이 좀 왜소하면 애들한테 뭐 당할까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한테 뭔가 제안했을 때 그 제안이 꼭 받아
드려져야 되나요? 세상 살다 보면은 내 의견이 관철될 때도 있고요. 무시당할 때도 있잖아요.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그걸 겪으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가르쳐 주고 싶으시다면 엄마는 아이의 상황을 충분히 들어주셔야 돼요.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의 마음을 몰라요. 그리고 뻔한 상황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의 성격, 우리 아이의 전체적인 모습, 우리 아이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매번 우리는 아이에게 정성스럽게 들어야 합니다. 시간 없다고요? 맞아요. 나 혼자 살기에도 하루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데 집안일 하랴, 아이 키우랴,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아이에게 개입을 하는 순간에는 좀 더 내가 없는 시간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니면요, 아예 그냥 제풀에 풀려서 나올 때까지 그냥 두세요. 기름 붓지 마시고요. 아이의 사회생활은 부모님이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어째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내가 헤쳐나가고 내가 그리고 풀어나가야 할 일이 많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뭔가 도와줘야 한다면 제발 아이 혼내지 마시고요. 아이의 마음 알아주러 들어갔다가 아이가 입 열지 않는다고 그리고 우리 아이 꾸짖지 말고 그냥 기다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말하고 싶을 때 나와서 얘기해줘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와서 입 열면 그때는 만사 제쳐놓고 아이 앞에 앉아서 이야기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야기 듣는 방법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앞서지 마시고요.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기본만 익히시면 돼요. 더 높은 스킬 알 필요 없습니다. 제발 먼저 가르쳐 주지 마세요. 아, 그럴 땐 그렇게 해야지. 한번 해봤어? 안 해봤어? 그러니까 해보라니까. 이렇게 말고요. 처음인 듯이 그냥 얘기 듣고요. 또 있잖아요. 내가 내 편이 한 명 있으면요. 사람은 든든해져요. 그리고 위로를 얻고요. 그리고 다시 나아갈 힘을 얻거든요. 우리 아이 성격 고치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지레짐작해서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한테 무시당하거나 끌려다닌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도와줄 일 있으면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아, 네가 조금 목소리 크게 하거나 가까이 가가지고 친구야! 그런 다음에 친구가 쳐다보며 우리 이런 놀이 하면 어때? 이렇게 제안해보면 어때? 말해보면 어때? 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도 같이 놀자고 해지 그랬어. 이거는 다그침이지만 그렇게 말해보면 어때? 라는 것은 아이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작은 차이, 아주 사소한 차이가 우리 아이를 힘나게 하고요. 그리고 사회성도 올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세상 살면서 지혜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들이 참 많을 거예요. 아이 키우다 보면은 정말 속상한 일들이 많아요. 기분 좋은 일, 행복한 일 이런 것은 그냥 우리 나름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힘들거나 속상한 일들은 뭔가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 부모님들의 그 의무, 책임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혼자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딱히 이것이 해결 방법이야 라는 게 없어도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방향을 찾을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아이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민 상담 함께 나누면서 저도 여러분들과 좋은 세상,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 만드는데 함께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